네, 안녕하세요.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.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잘들 이용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한꺼번에 이제 강의를 몰아서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분도 계셨고요. 그래서 저희 유튜브 강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, 간단한 팁과 함께 무엇인가를 배울 때 포기하거나 또 쉽게 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그런 분들이 더욱더 깊게 꾸준히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의는 무엇인가 쉽게 포기하거나 또 배울 때 좀 지겨워하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이미 잘 배우고 있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깊게 배움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강의의 끝 무렵에 보면은요, 그날 했던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내 내면과 내 삶에 적용하는 내면 탐구라는 부분이 있어요. 보통의 명상이라던가 이런 내면 공부 같은 경우는 지식 차원에서 머물면 별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. 그걸 가지고 내 삶에 깊이 들어갔을 때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데요. 그래서 강의 뒤에 있는 끝부분 내면 탐구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. 자,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그게 큰 힘이 돼서 또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옆에 보시면 밑에 구독 빨간 버튼 있죠? 아직 구독 안 되신 분들 그것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저희 댓글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어떤 그 메시지들, 경험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. 몇 가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득을 얻고 있구나.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. 그럼 나도 이렇게 삶에서 이런 성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.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눠드립니다. 자, 먼저 신님 성함만 밝혀드릴게요. 신님 같은 경우 아드님하고 같이 명상을 했는데 아드님이 너무 잘 따라하고 9살짜리인데요. 또 재밌는 명상이 없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.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가 아직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인지적으로는 흡수율이 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변화 면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하고,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프리타지 선생님의 자비심에 관한 강의를 보시고 거기에 핵심이 뭐였나요? 자비심을 막는 것이 분리의식인데 그 분리의식은 나는 우월하고 당신은 열등하다.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. 나는 열등하고 당신은 우월하다. 그 분리의식이 우리 안에서 연결성을 막고 자비심을 막는다. 이런 강의였는데 그걸 삶에 잘 적용을 하셨어요. 아내와 대화를 하는 중에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내 안에 우월함이 작동되고 있어서 였음을 보았습니다. 라고 옮겨주셨어요. 뭔가 우월감에서 분리의식이 있어서 서로 연결과 자비심을 느끼는데 방해가 됐다는 것을 잘 보셨습니다. 또 이분도 계셨어요. 문쌤의 동영상을 보고 이분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,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. 그 강의를 보고요.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히는 곳이 있었대요. 근데 아무도 운전자들이 양보를 해줄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. 그래서 이분이 기분 좋게 양보를 해주셨는데 상대 운전자가 굉장히 좋아하더랍니다.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나눠주셨어요. 잘 실천하셨어요.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양보를 했는데 내가 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참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. 또 박님 같은 경우에는 상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허우적대다가 유튜브 5화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는가 봤더니 그 상사에게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화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.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마음을 가다듬자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도 나타났고요. 그래서 명상을 생활화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. 잘 적용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스트레스 하면 뭐라 그랬나요?
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끝났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상영이 되면서 그때 일어났던 감정을 곱씹으면서 더욱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라고 하잖아요. 네, 상사는 이미 퇴근을 했지만 내 앞에는 없지만 상사가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별일 아닌 거에도 화가 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고,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었더니 또 이런 좋은 일도 생기셨네요.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험담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? 나는 미처 이렇게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은 적용을 하는구나. 나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진정한 배움, 또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했는데요. 진정한 배움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알아봐야겠죠. 자, 진정한 배움을 막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. 다시 말해서 진정한 배움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데요.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잔이 꽉 차여져 있어요. 그런 잔에는 새로운 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. 그렇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명상 제가 하는 강의나 또 이미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데서도 배운 분들이나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 같고 한 번쯤 들어본 얘기 같거든요. 그런데 내가 안다라는 그 가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 강의에서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새롭게 건드려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됩니다. 자, 조금 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아는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?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는가입니다. 며칠 전에 이 가르침 알았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가르침을 썼을 수도 있어요. 배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과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내 지금의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. 한 예제를 들어드릴게요. 저희 이제 센터에서 꾸준히 함께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. 그 친구가 1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 1년 전에 어느 코스에서 선생님이 너무 똑같은 얘기를, 뻔한 얘기를, 아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지? 좀 짜증이 났다라고 해요.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때는 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, 그때 당시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뻔하게 들렸어요. 그걸 알고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그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 매 순간에 적용을 하면 매우 새롭게 들립니다. 그래서 배움이 지겹지가 않게 돼요. 배움이 일어날 때는 삶이 즐거워진다라고 해요. 또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.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. 제가 어떤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돼요. 그래서 그것을 제 삶의 문제에 적용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잘 풀렸어요.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인도 선생님하고 이제 한국의 그룹이 같이 모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어떤 한 분이 삶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. 그게 관계 문제였는지 뭐 사업상의 어떤 문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래서 이 인도 선생님이 제가 적용했던 그 가르침을 이 친구한테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는 이제 뿌듯했어요. 우월감이 느껴졌어요. 나는 알고 있는데. 그런데 조금 보니까 하나 큰 마치 돌멩이가 하나 머리를 딱 치듯이 깨달음이 왔어요. 나는 며칠 전에 그 가르침을 알았었고 그 똑같은 가르침을 현재 또 다른 나의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질 않았던 거예요.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알았다라는 그 사실을 내려놓고 현재 문제에 새롭게 다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이 문제가 또 똑같이 풀려나가는 거예요. 자, 이렇듯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
그 가르침을 과거도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다는 붙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현재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. 진정한 배움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놓을 때 일어납니다. 그리고 과거에 적용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에 적용을 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하는 내면 탐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눈을 감아 주세요. 자, 눈을 감아 주시고 호흡을, 의식적인 호흡을 3번 깊게 합니다. 천천히 깊이 내 복부까지 들이마시고 온전히 그 호흡을 의식하십시오. 내 내면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관찰하겠다는 의도를 세웁니다. 자, 내가 무엇인가 배울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 또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온전히 새롭게 흡수를 하고 있나요?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? 만약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요? 어떤 소리가 나의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데 방해를 했습니까? 나 이거 다 아는 건데, 다 해봤는데, 이런 소리였나요? 아니면 상대가 또 잔소리하네, 뻔한 소리 하네,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인가요? 내가 이미 아는 건데 또 안다고 동의를 하면 내가 열등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까? 또는 내가 이미 진실이라고 믿는 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위협이 느껴져서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?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배움의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보시고 그 결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. 이미 아는 것도 새롭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. 매 순간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세우시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. 네, 이 배움이 일어나면은요, 삶이 즐겁다라고 해요.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장하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배움을 막는 요소, 그 중에서도 남과의 비교가 나의 배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밌는 아주 얘기인데요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이 강의와 관련돼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영상들 끝에 추천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마지막 화면 보시면 네,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을 링크하시면 그 화면과 연결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배움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요. 자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나마스테.